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는 플로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함께 오늘 동참하면서 이 플로깅의 참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제가 지금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앞에 와 있는데 이분 참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 우리 문지연 활동가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복장 제대로 갖추셨습니다. 네, 저기 쓰레기 줍기 위한 복장을 제대로 갖췄는데요. 오늘 쓰레기 주우면서 이렇게 많았을까 하는 놀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긴장을 하시고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집게를 들고 네. 서서히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일석이조의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실까요? 네, 출발하시죠. 예. 담배꽁초를 주울 건데 담배꽁초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아니 정말 여기 왜 담배꽁초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담배꽁초가 어떤 걸로 되어 있을까요? 이건 100% 다 종이일까요? 종이가 아닐까요? 이거는 어디에다 버려야 될까요? 담배꽁초는 어디로 일반 쓰레기냐 지금 네. 그런 질문이신 거죠? 네. 글쎄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네.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담배 꽁초를 다 피고 나면 여기 필터가 있잖아요. 네. 담배 흡연자들을 위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기 위해서 필터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 필터가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해양으로 가는 첫 번째 1순위가 담배꽁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담배꽁초를 필터 말고 다른 걸로 좀 교체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업에서는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2030년까지 필터를 80% 다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움직이진 않고 있고 실제로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 마지막 종착지가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로 가는 해양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꽁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냥 쉽게 담배꽁초 버릴 때 그러니까 오면 다시 하천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종량제 봉투나 좀 모아서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는 또 이런 운동도 해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그 담배꽁초만 따로 모아지는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만 버려라.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데는 물이 나가는 데를 막기 위해서 거기다 망을 설치해요. 담배만 모아지게. 적어도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담배꽁초가 엄청 많네요. 보니까 이게 저기 보니까 담배 생산량의 3분의 2가 다 길바닥에 버려진대요. 지금 이제 빗물관이에요. 예. 이제 주변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 빗물들이 모여서 이제 하수처리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던 이런 쓰레기들, 그러니까 담배꽁초라든지 작은 것들이 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은 이거 냄새를 차단해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 담배꽁초가 지금 여기 위에 걸쳐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빗물을 타고 어디로 흘러가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흘러가죠.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일부는 이제 거기 슬러지로 걸리기는 하죠. 걸리긴 하는데 좀 부서진 것들은 그대로 이제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터가 플라스틱이었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 저희는 왜 이걸 그냥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장소를 버렸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나오셔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데 전주시에서 나오셨어요? 예. 완산구청. 예.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예.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세요? 3번. 일주일에 3번요. 예. 가장 많이 줍는 쓰레기가 어떤 거예요? 저 담배 꽁초지. 그것도 월요일날 많이 나와. 오늘 많이 주우셨어요? 예, 많이 몇 번 그냥 3번, 4번 변네요, 시방. 뭘 제일 많이 주우셨어요? 담배 꽁초, 피티병, 컵, 종이컵, 플라스틱 커피컵, 담배 꽁초가 제일로 많죠. 어머님 옛날과 달리 지금 주변에 보면 그냥 아주 흔하게 쓰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
뭐 빨대 그게 제일로 많이 제일 나와요. 많죠. 예, 예, 예. 담배꽁초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똑같고, 예. 그게 제일로 많이 나와요.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아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서로 조심스럽게 이거를 잘 버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만 먹고 버리고 자기 위주로보다 먹고 버리는 거지 뭐. 쓰레기통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일까요? 왜 길거리다 이렇게 버릴까요? 많이 있어도 버리죠. 그게 습관인가 봐요. 보다 버리는 사람들 습관. 우리는 관심 있지만 애들은 관심 없어. 뭔 관심 있까디. 힘들진 않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 나이는 나이가 많네. 그런 게 힘들어. 제일로 늙었지.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또 테이크아웃한 이 플라스틱 이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는데요. 빨대라든지 이런 또 일회용 컵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들어지는 데는 5초, 쓰는 데 5분, 썩는 데는 500년. 예. 쉽게 만들어서 쓰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썩지 않고 우리의 토양과 뭐 지구를 굉장히 더럽게 하는 이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TV 홍보에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 인간이 쓰는 하루의 종이컵 양 네네. 개수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걸 보면서 종이컵 숫자가 이 정도인데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과자 안에 들어있는 뭐 그 용기라고 하네 트레이 같은 것도 있고 플라스틱 트레이도 그 숫자가 엄청난 양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그 뉴스 보도된 걸 보면 필리핀으로 그 쓰레기를 수출했다고 봐야 되나요? 플라스틱을 이제 다시 또 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제3세계라고 하는 곳에 쓰레기들을 수출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왔지만 이제 그것도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쓰레기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예. 플라스틱 이 봉투라든지 플라스틱 사용량이 또 나라별로도 다릅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다르고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쓰는 플라스틱의 양이 한 137kg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굉장히 뭐 처벌이 미약하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과대 포장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들을 쓰고 있고요. 그것들을 다른 대체제로 바꿔나가는 어떤 기술적인 노력 또한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나부터 혹은 또 우리 뭐 직장에서부터 좀이라도 안 쓰는 운동. 그래서 최소한 다른 나라들만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간다고 하면 좀 더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 거기다 하나 둘씩 놓고 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쓰레기 더미가 돼 있어요. 그곳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있는 사무실 골목 한켠에도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하나 둘씩 방치했던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이따 그곳을 치울 거거든요. 여기가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이게 옷 수거함을 이제 모으는 곳이거나 이제 분리배출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이제 분리배출 시설이고 여기에 이제 종량제 있는 거는 이제 수각장으로 가서 수각 처리될 것들인데요. 아파트는 바로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서 보면 이 쓰레기 수거장 또 분리배출장이 딱 가까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꽤 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주변이 좀 청결한 편인데 이쪽은 이제 이 바로 환경 관리하시는 분들 단독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긴 하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이 좀 항상 지저분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주변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침에 수거를 해간 상황인데도 주변이 그렇게 좀 잘 정돈되지는 않았죠. 근데 뭐 정말 청소하시는 분들 애를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력 부족이라든지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 이 분리배출장
어찌 보면 불법 투기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도 이런 이 쓰레기 선별장이나 쓰레기 집화 시설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정돈을 하셔가지고 배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에서도 충분하게 가로 청소 인력들을 좀 확보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아까 말한 우리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한번 누군가 버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메라도 있죠. 예, 예. 저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저기 아. 이제 CCTV 센터에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예. 실제 이제 잘 기능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경고음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불법 투기 같은 데는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동네 골목에 있는 이 종량제 봉투 수집 장소나 이 분리배출 처리 시설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이쪽은 주로 이제 그 뭐 비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쪽 다 비닐인데 지금 표시도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뭐 요즘 말하는 대로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뭐 그건 페트병, 예, 투명 페트병, 그 다음에 스티로폼. 예, 스티로폼, 비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어야 되고, 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문구가 하나도 없을까요? 네, 문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관리가 되고 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도 예. 종량제는 종량제대로, 그 다음에 분리배출하는 것들도 이런 그 붙어 있는 이물질들 제거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함이 있습니다만 그 함마다의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시는 분들이 그냥 어느 칸에나 버리고 이렇게 제대로 된 분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 바로 앞에 현수막이 크게 붙여져 있어요. 당신의 행동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신고 완산구 자원위생과 전화번호까지 있거든요. 완산구 자원위생과에서는 한 번 정도 이 쓰레기 수거함의 문구를 좀 더 다시 개선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처장님.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그 약 15% 이상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물 잔재물들이 전혀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씻어서 따로 분리 배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먹던 거 있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 족발 드셨네요. 예. 캔은 캔대로, 족발은 족발대로 예, 다 예. 분리가 돼야 다 되는데 그냥 있는 거를 그날 먹었던 음식들을 다 그냥 포장재 그 자체로 해가지고 버린 거지. 이건 완전히 이거는 버린 게 아니라 쓰레기 수거함에 배달을 한 예, 먹고 예. 남은 걸 그대로 배달한. 그렇죠. 이게 야. 이거는 완전 불법 투기거든요. 야. 기본적으로 음식물하고는 탈 수 있는 것들 분리배출하는 거 다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의 봉투에서 음식물 치워야죠. 그 다음에 캔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종이 포장재 뭐 코팅되어 있는 거라 사실 재활용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이게 이제 소각장으로 갔을 때는 소각장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 타기가 어렵잖아요. 불안전 요소라든지 이런 요인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오염물질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가져가지 않잖아요. 이 종량제 봉투는 소각장이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이 부분들은 별도로 다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버리고 간 겁니다. 이거 소수 인력으로 저희도 이걸 어떻게 좀 치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쓰레기 수거함 앞에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를 지금 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어려운 지금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이 쓰레기 수거함 앞에는 차를 좀 주차하지 마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다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쓰레기 수거함은 있는데 수거함 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뭐 일회용컵 쓰레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주 많아요. 결국에는 상점의 주인분들이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는 직접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플로깅을 항상 했었어요. 쓰레기 줍는 날 해가지고 지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쓰레기를 주었는데 그 중에 1위 브랜드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데요. 여기 회사에 이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제일 많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니 이거를 좀 바꿔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는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성이 1위 기업이었어요. 길거리에 버리는 제품 중에 우리가 브랜드 선별을 했었거든요. 이제 계속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고민은 하고 있지만 대체 상품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산산 같은 경우는 종이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고민들이 좀 기업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게 플로깅이라는 게 이제 걷고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이건 운동은 안 되고 계속 주워야 그냥 쓰레기를 계속 주워야 되는 이거 이거 워킹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야 되나요? 네. 그냥 줍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줍깅. 예. 요 정도면 네. 구청 위생과에 나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인력으로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린 건지 치우려고 하신 건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에 흘러나온 침실수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조금 보기가 좋지 않은 곳인데 아마 이쪽에다가는 종량제 봉투를 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 식당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분리배출한다고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그냥 완전히 혼합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뭐 캔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게 섞여 있긴 합니다. 비닐 같은 거. 그래서 분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런 이거는 분리되는 전체를 그냥 다 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좀 섞여 있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캔류라든지 종이류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버리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음식점 하다 보니까 같은 종이 재질이라도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재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종량제로 해가지고 버려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간장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버려진 것 같아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사실 버리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지금 안에 들어있는 채 내놓으면 이걸 가져가시는 분이 직접 하시라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도 과거에 100리터짜리를 쓰다가 지금 50리터짜리 쓰거든요. 100리터짜리는 이제 가로 청소하시는 분이거나 청소하시는 분들, 수집하시는 분들이 이걸 트럭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너무 무거울 경우에는 이제 뭐 다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줄여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용기를 비우지 않으면 이게 사실 소각장으로 갈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분리배출하려면 결국 이걸 또 버려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도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빨대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내년까지 이것도 다 없애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저, 포크 다 지금 일회용이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빨대라고 우리 환경운동이라서 한번 로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빨리 대한민국에도 빨대가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된 빨대가. 네. 발을 떼기가 무섭게 네. 계속 버려져 있으니까 네. 이게 날씨도 더운데 마음도 무거워지고 심란해집니다. 실제로 그냥 걸을 때는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예, 예.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동네 걸을 때 쓰레기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다는 거를 작년에도 느꼈고 재작년에도 느꼈거든요. CCTV가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CCTV에 얼굴이 담긴다고 해도 이게 잡을 수 없대요. 제가 저기 전주시에다 물어봤거든요.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쓰레기를 딱 열어서 거기에 신상 정보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불법으로. 근데 그거를 매번 검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다 주워준다. 전주시는 그냥 버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이제 CCTV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저건 감시용인데 적발은 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습관처럼 버리시는 거죠.
전등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수은이 나오거든요. 이게 안전하게 버려져야 되는데 지금 주택가, 특히 아파트는 다 이거 버리는 데가 등이 버리는 데 따로 있는데 주택가 같은 데는 따로 이게 없어요. 그리고 있긴 하지만 좀 멀리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버리시는 거. 근데 실제로 이게 수은 중독이나 이런 위험들이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저도 지자체에다가 좀 알리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되게 많았잖아요. 네. 우리 저기 많이 쓰잖아요. 물티슈요. 예. 이거 저기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제일 고칠거리래요. 화장실에 버려지는 것 중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막히는 것 중에가 머리카락하고 이거. 물티슈는 녹지도 않고요. 네. 예. 이거 이제 저 녹지 않아서 막히고 이거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 오염의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거 물티슈 쓰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하고 있고. 그 아무래도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물티슈 관련해서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이 지금 버려진 물티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네. 쓰레기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이 나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 안에 지금 쓰레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찾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진짜 그냥 버리려면 그냥 길가에 버리시지 네, 왜 맞아요. 여기서 화단에다 버리셔가지고 죽기까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공유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이 커피숍에서는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안 하세요? 같이 병행은 하는데요. 네. 이 텀블러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납하는 걸로. 아직은 이제 이게 이쪽 그냥 외리단길에서는 이게 아주 많이 이렇게 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이 컵 사용하라고 제가 말은 하는데 많이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요즘은 이제 제로 웨이스트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해가지고 일단 이 텀블러 좋아하시더라고요.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손님들도 좀 계시나요? 네네,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오늘 플로깅이라고 그래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해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담배꽁초가 많고요. 엄청 많아요. 실감하시겠나요?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청소하면 엄청 많아요. 막 이런 거 뭐죠? 그 플라스틱 그거 일회용 컵도 뭐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쓰레기통이 많다고 해서 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담배꽁초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피시는 분이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많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희 가게 앞에도 이렇게 막 쌓여있을 때 되게 많아요. 특히 여름철 되면 술 한잔 하시고 지나가서 다 버리고 가세요. 아침에 막 이렇게 저희 수거해요. 저희도 아침 일찍 오면. 그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뭐 일부의 인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전주 시민, 전부 네. 도민이 함께 네.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네. 한 번은 내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정리하는 날 네. 이걸 좀 정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안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경운동량 차원에서 한번 전체 날 중에 한 날을 그렇죠. 잡아서 쓰레기 줍는 날, 그러니까 전주시 저희 뭐 이렇게. 공영방송 KBS와 네. 지자체와 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해서 캠페인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부터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쓰레기가 대부분 해양으로 가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해양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중에 80%가 길거리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내가 버린 쓰레기 100% 바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쓰레기를 절대 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다로 간다는 것은 네. 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결국 바다로 간 것들로 인해서 오염돼서 오는 거죠. 식탁 위로 네. 올라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고기들이 대부분 지금 미세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고 실은 이제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만 앞으로 내가 마시는 물조차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서 못 먹을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멈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소장님, 만경강에서도 한번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주웠잖아요. 그때 양이 네.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물의 날이어서 네. 그 지난 여름에 큰 장마도 길었고 큰 비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큰 비를 따라서 온갖 특히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강으로 들어와서 강에 물길 있는 곳은 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수지처럼 이렇게 저수지처럼 들어가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버드나무 군락이 있는 곳에 이제 별의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와 있었고요. 또 하폭이 넓어지고 차들이 진입할 수 있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타이어부터 그다음에 뭐 농업용 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이런 페트병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저희가 한 50여 명이 트럭으로 1톤 트럭 작은 거지만 한 5대 분량 정도 수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오전 내내 지금 길거리를 걸으면서 주운 쓰레기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 지금 펼쳐놓고 쓰레기 유형들을 지금 살피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활동가님, 야, 줍는 것은 일도 아니었네요. 네, 이제 선별하는 게 더 어렵네요. 이걸 어떻게 선별하지? 제가 눈에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안경 깍이 있잖아요. 네, 안경 케이스. 이거 이제 집에서 보면 어떻게 버릴지 좀 고민하시잖아요. 플라스틱 재활용 아니에요? 이거 재활용 아니고요. 이거는 무조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같은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재활용되는 표시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면 되고. 재활용되는 건 표시가 돼 있습니까? 네,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페트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예. 이런 표시, 재활용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재활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조금 문제예요. 네, 뭐 보통 뭐 재질별로 뭐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선별장의 현실들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약간 지역별로 또 상황들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가,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게 나눠 가지고 사실 배출하게 되면 선별장에서 그것들을 골라내지를 또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배출 방법 등을 시에서 잘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많이 아마 아실 텐데 이게 깨끗하게 버려지지 않으면 저희도 오늘 또 막 수거하면서 많은 냄새가 나잖아요. 네, 특히 용기 안에 있는 것들이 금방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게 되면 오히려 깨끗하게 버려진 것들까지 함께 오염을 시켜버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깨끗하게 버리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그것들은 다시 이 소각장으로 가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한번 사업장에 들어갔다 나온 폐기물이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일반 생활권 쓰레기 소각장에서 또 소각도 안 되고 지정 폐기물 소각장으로 가면서 또 시민들의 세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 자기는 돈이 안 들고 편하다, 그냥 뭐 귀찮으니까 버리지만 이게 오히려 더 착하게 배출한 사람들의 노력도 헛수고로 만들고 시민들의 세금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버려주시고 막 자신 없다, 그리고 너무 오염물질이 많이 묻었다라고 하는 건 아쉽지만 오히려 소각장에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